사실 웬만하면은 제일 변수가 큰 과목은 국어야 국어. 그런 거 같은 국어가 보통 변수가 제일 커. 국어는 풀고 나서도 존나 찝찝하다. 찝찝해. 답지가 나오기 전까지 내가 이게 왜냐면 수학이랑 영어는 어느 정도 이런 게 있잖아. 풀고 나서 맞다 틀렸다. 보통 수학은 확실하지? 수학은 거의 확실하잖아. 맞다 틀렸다가. 근데 진짜 국어는 답지가 나오기 전까지 몰라 솔직히. 그래서 보통 국어 해설을 제일 마지막에 하잖아. 국어 해설 제일 많이 보통 마지막에 한다. 자, 봐. 참 재밌는 과목이야 국어가. 국어들은 좀 하냐? 내신은 잘하죠. 저는 모의고사를 잘해요. 아 그래? 요거는 좀 뒤있죠. 이럴 때 독일 때 배웠어요? 국어? 야, 정글팀 2번 해봤어. 국어를? 내신으로? 아니 모의고사. 내신을 한 번밖에 못 해요. 여기까지 아니다. 미안. 그 내용인데 택시 길 외웠는데 얘는 풀던 거 같아. 뭐 풀었을 수도 있다. 언젠가는. 지금 되게 쉽다. 몇 문장 되지도 않고 구조도 쉽고 내용도 쉽고. 이러면 서술형이 안 나오겠죠?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닐까? 너네 그 뱀장어 침 아니 뱀장어 맞나? 그 기억 안 나? 아 난 솔직히 그게 서술형 나올 거라고는 아니 그거 말고도 너무 서술형 낼 만한 좋은 친구들이 많은데 너 그 있잖아 중간고사 때 뭐 전기 신호를 내보내는 그 그런 거. 있어 그 질문 있어. 나 솔직히 그게 나올 거라고 솔직히 생각도 못했어. 자 봐. 이 캐드라는 단어가 그런 게 있다. 너네 이거 하면은 뭐가 생각나냐? 큐브. 그 치약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치약처럼 뭔가 안에 있는 내부를 이렇게 짜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다 큐브형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영어 영국식 영어에서는 뭔지 아니 혹시? 지하철. 지하철이야. 지하철. 그러니까 영국식 영어라는 게 좀 있잖아. 좀 역겹지만 얘도 마찬가지야. 이 단어를 그러니까 표준 그 아메리칸 잉글리시에서는 이 단어를 갖다가 사용하지 않아. 모자가 있으니까 CAPG. 얘가 이제 택시야 택시. 런던에서 택시를 운전하도록 get license 면허를 뭐 받기 전에는 우리가 택시라는 거 나누는데 면허가 필요해?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은 통과해야만 한다. 뭐를 내 목적어야? 놀라울 정도로 어려운 테스트를. 근데 intimidating 위협을 주는 이름을 가진. 그래서 그 택시 운전면허 시험이 뭐냐? The knowledge다. 되게 직관적이네요. 야 택시 운전면허 시험이 knowledge라고. 야 지식이야. 시험 이름만 봐도 굉장히 느낌이 어때? 쉬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어? 다음. 자, 그 운전면허 매우 어려운 그 운전면허 시험은 포함한다. 암기하는 거를 포함한다. 뭐를?
레이아웃 하면 뭔가 배치 같은 거야. 배치를 암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뭐의 배치야? 2만 개의 그 거리 구획, 여기 그 레이아웃이 배치도 되지만 그 구획이야. 어떤 그 뭐냐 도시를 갖다가 나누는 어떤 기준. 보통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스트리트라는 말을 쓰잖아. 몇 번가 몇 번가 이런 식으로.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야. 그 2만 개의 어떤 그 2만 개 이상의 거리의 어떤 구획을 암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어디에? 그 더 그레이터 런던이라는 어떤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얘가 어떤 지역이냐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종로, 뭐 강남 그 정도 생각하면 된다. 강남보다는 종로 쪽이 가깝겠다. 뭐 약간 좀 종로가 약간 상징성을 가지고 있잖아. 뭐의 상징성? 뭐 역사랑 전통의 상징성을 갖고 있잖아. 뭐 강남이 그런 상징은 없잖아. 그죠? 얘가 어떤 런던을 대표하는 어떤 지역이야. 자,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놀라울 정도로 많은 어떤 그 기억 자원을 갖다가 포함하는 일이다. 우리가 런던 되게 좀 오래된 굉장히 좀 뭐랄까 런던 그 뭐냐 잉글랜드라는 곳 자체가 뭐 나름 역사가 깊지. 런던은 그곳의 수도일 거고. 근데 보통 이런 지역들은 큰 특징이 있다. 도시에 대한 설계가 되게 오래전에 한 거다 보니까 신도시에 비해 되게 더러워. 그러니까 클린 널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도시를 이렇게 나눠 놓는, 그러니까 길을 갖다가 만드는 지가 되게 오래됐단 말이야. 우리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 계획을 해놓잖아. 도시 계획을 하고 도시를 구성하니까 되게 어떤 거리 아니면 어떤 구획의 구분이 되게 깔끔해. 되게 오래된 어떤 구시가지란 말이야. 런던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오래전에 해놓은 어떤 도시 체계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뭐하겠냐, 복잡하고 조잡해. 그 길이 막 깔끔하게 떨어지지가 않아. 막 길이 너무 세부적으로 많이 나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택시 운전사들은 그 일을 하려면 뭐 해야겠냐, 그 복잡한 어떤 길에 대한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 여기까지 뭐 읽었어? 런던 택시 기사는 이게 개빡세다. 외워야 될 게 굉장히 좀 많다. 다음, 자, 실제로 사람들인데 택시 운전 훈련에 등록한 사람 중 50% 미만이, 자 여기서 주어 찾아봐. 주어 찾아봐. 여기 주어 표시 안 해놨잖아. 얘가 주어냐 아니면 피플이 주어냐? people. 얘가 퍼센트가 주어 아니면 피플이 주어요? 약간 창작의 의도를 깨뜨려서 퍼센트? 하지 마라. 부분 표현이라는 거 있잖아. 부분 표현이 뭐라 하냐? 무언가 양의, 질량의 혹은 대상의 양을 나타내는 표현들 있잖아. 퍼센트, 그 다음에 분수, 그 다음에 더, 레스트, 뭐 이런 표현들. 뒤에 오브 뒤에 명사가 있으면은 얘가 주어 아니야. 얘가 주어야. 얘가 수의 일치가 생각보다 출제 비율이 높잖아. 너무 쉬운 것들은 잘 안 나오고 보통은 이 부분 표현이 수의 일치에서 출제 비율이 제일 높은 애 중에 하나야. 여기 뭐 보이냐? 보이지? 얘가 주어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패스잖아. 여기 수일치에 대해서는 패시스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운전 그 훈련에 등록한 사람 중 50% 미만만이 그 시험을 통과한다. 그러니까 운전 시험이 아니라 운전 훈련 있잖아. 우리나라 치면 뭐 운전면허 학원? 뭐 그런 거. 거기 등록한 사람 중에 50%가 안 되는 사람이 시험을 통과한다. 우리나라는 사실 시험 운전면허 너무 쉬워.
운전면허 취득률이 88% 아마 넘을걸? 응? 자, 심지어 2년 내지 3년을 공부하느라 쓴 이후에 그것을 갖다가 미안, 이거 안 이상했니? 네. 훈련을 공부하는 거겠니? 아니면 시험을 공부하는 거겠니? 시험. 그래, 이거 안 이상했어? 얘가 의미하는 게 트레이닝 아닐 거 아니냐, 훈련일 거 아니야, 아니, 시험일 거 아니냐. 그죠? 야,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가 되기 위해서 재수, 삼수를 하는 거야. 재수, 삼수를 해가지고 그 택시 운전사가 된다고. 님들 함? 연마다 와요. 님들 함? 돈 많이 주면 글쎄, 난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돈을 많이 받을 것 같진 않은데 느낌. 비싼 건 맞긴 하다. 그 택시비가 옆나라 일본 있잖아. 일본이 엄청 비싸고 만 원대 아니에요? 일본은 택시 정말 엄청 비싸. 일본 택시가 많이 없잖아. 일본이 기록.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만큼 비싸긴 할 거야. 택시가 전체적으로 무슨 인터뷰 돌리는 이런 거. 스페인 그런 거. 거기서 어제 못하고 가져 해. 키보드. 10분 가운데 10분에 4만. 테마가 영어로 뭐였더라? 피시 드래곤. 시주라스? 내가 왜 이렇게 했냐? 쏘리. 오늘 좀 유독 그러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묶어주고. 자, 이 문장 먼저 봐라. 이 문장 내가 이거 주어 표시 안 했거든? 주어 찾아봐. 브레인. 파트일까 브레인일까? 아니 저건 펄트. 브레인. 펄트. 야, 파트가 무슨 뜻이야? 부분. 너 조금 전에 이거 필요한 거 잊었니? 일부분. 파트도 부분이잖아. 네. 그것도 부분 표현이야. 그럼 아니, 파트가 주어야 브레인이 주어야. 브레인일 거 같긴 한데. 나도 그래서 얘가 주어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쳐 있지. 근데 아마 어떤 문제 안 나올 거야. 왜? 얘를 주어로 보든 얘를 주어로 보든 지금 뭐야? 수가 똑같잖아. 이런 건 재미없으니까 안 내지. 얘가 에서 percent고 여기가 만약 복수명사다. 이러면 이제 수요 일침제 내겠지만 이거 뭐 주어 수가 똑같은데 뭘 내겠냐? 대신에 여기다가 수요 일치가 아니라 뭘 낼 거 아니야? 시제. 아니, 항상 주어랑 동사 사이가 멀면 뭐 여기 동사가 아니라 이상한 거 주제한다니까.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식으로. 자, 위에 먼저 봐. 자, 그리고 여기서 as it turns out은 그냥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밝혀진 것처럼. 그 캐비가 뭐겠냐? 아까 캐비
택시 운전 택시들 캐비스 하면 이제 택시 운전자 운전자. 택시 운전사들의 뇌는 뭐하다? 다르다. 누구와? 택시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방법에서. 근데 어떤 방법에서? 그들의 브로클린 초인적인 어떤 기업 노력을 반영하는 방식에서. 왜 초인적이라는 말을 썼겠냐? 외워야 될 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해낸 애들이 택시 운전자가 되니까. 아, 그래서 뭐 해본 거냐면은 런던 택시 운전 면허 개빡세 땅이가. 그러면 그거를 통과한 애들 있을 거 아니야. 그 어려운 그 면허를 갖다가 통과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의 통과한 사람들의 뇌를 갖다가 한번 까보는 거야. 자, 실제로 뇌의 어떤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어떤 뇌냐면은 가장 frequently associated with 밀접한 관련이 있는 뭐랑 관련이 있는 spatial memory 기억 이제 공간 기억과 공간에 관련 기억과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컴마 그다음 컴마 들어가 있지.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공격. 뭐랑 동격이야? 앞에 있는 spatial memory 얘랑 동격일까? 네. 우리가 얘가 공간에 관한 기억이잖아. 걔가 꼬리가 될 수가 있어? Front of the 그래. 이거는 동격은 맞지만은 얘랑 동격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메모리잖아, 기억이잖아. 그러면 동격은 뭐가 돼야 돼? 뭐뭐 하는 어떤 기억 그런 게 동격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얘랑 그 다음에 얘랑 물론 더 테일 오버도인 딸린 것도 마찬가지긴 해. 이렇게가 동격하면 된다. 자, 봐. 여기 이제 동격 부분 해석할 건데, 자, 얘가 이제 뭐 해마야. 뭐 해마라고 불리는 seahorse shaped 해마 모양의 뇌 영역의 꼬리인. 그러니까 뇌가 뭐 이렇게 있잖냐. 그럼 해마 뭐 대충 뭐 이딴 식으로 생겼다고 해 그냥. 그 여기 어디 부분? 꼬리 부분이니까 여기일 거 아니야. 그렇지? 이 부분이 뭐랑 관련되어 있다고? 공간 기억. 공간 기억과 관련되어 있다고. 기억 소식. 그러니까 우리가 뇌는 영역마다 하는 일이 다르잖아. 그 뇌에 해마라는 게 있는데 해마의 꼬리 부분 이쪽이 공간 기억을 관할하는 영역이라고. 후두부 이쪽. 닥쳐. 그냥 진짜 내 의사도 아니고 그딴 것까지 신경 써야 돼? 자 다음 그러니까 이 부분이 is bigger 더 크다. 뭐보다 더 커? 이러한 택시 운전자들한테서 평균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이 영역이 다른 어떤 비택시 운전자 있을 거 아니야. 택시. 의 뇌가 있고 얘가 이제 택시 운전자의 뇌라고 치면은 이 둘을 비교해 본 거겠지. 비교를 했더니 얘는 꼬리가 한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택시 운전자들의 이 꼬리 부분의 크기는 요만한 거고. 얘랑 얘를 비교해 보면은 당연히 택시 운전자의 뇌가 훨씬 더 이 부분이 좀 크더라고. 우리가 보통 뇌의 크기는 보통 뭐랑 비례? 지능. 아니 발달하는 정도지. 아. 지능이 아니라 발달하는 정도지. 발달하는 정도. 자, 그래서 그래 주제가 뭐냐? 택시 운전사는 런던 택시 운전자 내부 조정이 기억력이 좋아야 된다. 줘야 된다. 사실 얘는 너무
단순해가지고 저 머리로 공부하는 저걸 공부하다가 머리가 좋게 저는 많이 죽는데 가슴 쌤이 그래서 해마가 진짜로 히오스예요 영어로. 말처럼 바다에 살고 있는 그 해만 진짜로 시호이스가 맞아. 근데 바다 여기 있는 얘 있잖아. 얘는 의학 용어고, 그러니까 우리가 뇌의 어떤 그 해마 영역 있잖아. 걔를 의미하는 건 이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어떤 종이 있잖아. 해마라는 종. 해마라는 종을 칭할 때는 우리가 시호이스라고 얘기를 해. 자, 다음. 사실 지금은 뭐 택시 운전자들이 뭐 다 내비를 쓰다 보니까 별로 이제 의미가 없기는 해. 옛날 택시 운전자들이 진짜지. 내비가 없던 시절에. 지도 막 지도 펼쳐가지고 이제 하는 진짜 옛날 택시 운전자들이 진짜이겠지 아마. 요즘은 뭐 다 내비를 쓰다 보니까. 자, 다음 36번. 김한이 좋아하는 경제 지문. 경제 지문. 오늘도 모의고사 보나요? 뭐라고? 내일 보니까요. 오늘은 안 보지. 오늘 너네가 풀어온 거에서 할 거야. 오늘 안 풀었으니까 즉석에서 난 직서에서 보다 30분 이쪽 다 만들고 싶대요.
너네 그거 기억하냐? 우리 30분 질문가 그거 있었잖아.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의 무역 장벽을 세워서 뭐 경쟁을 우리가 그 비과세 조치 중에 관세라는 것도 있잖아. 관세. 여기 그 관세 얘기가 나와. 자, 봐라. 여기 이 부분에 지금 분사구문이야. 얘를 복원시키면 얘가 사람들이 정책을 평가할 때 사람들은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 정책이 특정 문제를 어떻게 고칠지. 자, 어떤 현재 상황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 정책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정책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사람들이 좀 집중하는 거야. while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이 분사구문이고 다운 플레이가 뭐냐? 밑에서 놀다 깔보다 경시하다 despise랑 똑같은 의미다. 뭐 하면서 똑같이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깔보면서 등한시 여기면서 뭐를 여기 이시 의미하는 게 앞에 있는 그 정책이야. 그 정책이 가질 수도 있는 다른 효과는 무시하거나 경시하면서 우리가 이 정책이라는 게 있잖아. 이제 이 얘기를 먼저 해야겠다. 우리가 이제 사회는 독립적이야. 사회 내에 있는 것들은 독립적이지가 않지. 뭐 되어 있어? 서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유기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놈이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해. 근데 이제 여기에 어떤 해결책을 만들자냐. 근데 얘가 여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야.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면은 얘는 나머지 애들한테도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얘네들은 무시해. 이것보다 여기에만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쓸 때가 있잖아. 나비효과 들어봤지? 언제 쓰는 말이야? 맞아? 나비의 날개짓이 아씨, 그러니까 누가 그걸 몰라서 묻냐? 우리 뭐 나비효과라면 언제 써요? 우리가 예측한 거 아니야? 예측하지 못한 거, 예상한 거 못한 거, 못한 거. 뭔가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그게 예측하지 혹은 예상하지 못한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 때 그게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말을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나비 효과의 일종이야.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었는데 나는 이것만 고치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왜인 거예요? 얘가 얘랑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것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는 해결될지라도 내가 미처 몰랐던 얘도 영향받잖아. 전혀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쯤 얘기했으면 됐지? 자, 다음. 자, 경제학자들은 말한다. refer to가 뭐냐? 부르다. 콜이랑 똑같은 의미잖아. 이러한 상황을 뭐라고 불러? 법칙이라고 불러. 근데 어떤 법칙이야? 이거 뭐니? 의도하지 않은 이게 의도치 않은 이잖아. 의도치 않은 결과의 법칙이라고 말한다. 의도치 않은 결과의 법칙. 그럼 this situation이 뭐야? 나비 효과 아이씨, 그건 내가 지금 편의상 한 거고 앞에 문장을 찾아 쓰라고 하면 뭐라고 써야 돼? 한 문제를 해결하지만 뭐 또 다른 문장보다는 영향 문장을 쓰면 뭐야? 한 문제를 해결하지만 또 다른 어떤 영향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을 사용하는 거.
이 글의 주제가 얘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뭐를 시작해? For instance. 밑에 끝까지 다 예시다. 야 아마 저번에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이런 거 생각보다 되게 많아.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읽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면은 예시 대충 읽어도 돼 솔직히 말하면. 아 이런 말은 좀 그렇긴 한데 너네 좀 대충 읽으면 좀 곤란했어요. 왜 이런 거 있지?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을 하지 않냐? 그러면은 이 예시를 통해서는 내 생각이 맞다는 걸 입증하기만 하면 돼. 근데 반대로 내가 앞에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않냐? 그건 예시에다 목숨 걸어야 된다. 앞에 있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예시에서 어떻게든 답을 찾아내도록 해야 돼. 질문은 그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이런 문장들이 예시 앞에 있는 문장들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면은 이 질문 좀 시간에 세이빙을 많이 해줘야 되는 질문이야. 근데 보통 고3 정도 질문들 한 6월 정도 꼭 보면은 이저 훨씬 더 어려운 말을 줘. 그러니까 그냥 쉽게 그냥 이거 그렇게 쉽게 떠올릴 수 없는 문장을 던져주는 경우가 많아. 그거는 이제 의도가 결국은 예시를 다 읽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내신이니까 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만은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보면은 말한 것처럼 이 문장이 이해가 갔으면은 예시는 내 생각이 맞다는 걸 입증하는 정도로 속독을 조금 해줘야 돼. 정도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시간 세이브해야 돼. 자, 다음. 표시 한번 지웠네. 그래도 다 해놨지? 자, 예를 들어서 가정해보자. 너가 관세를 부과한다. 어디에? 수입되는 철강에. 그러니까 외국산 철강이지. 외국산 철강에 관세를 도입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근데 외국산 철강에 관세를 왜 도입하냐면은 국내 철강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국내 철강이 있고 그러니까 해외에서 만드는 철강이 있단 말이야. 국내산 철강이 킬로그램당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야. 많이 안 되겠지만 근데 지금 해외 철강을 보니까 킬로그램당 뭐 8,000원이야. 얘네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그러면은 얘네가 그냥 8,000원에 그냥 그대로 팔아버리면은 우리나라 철강이랑 비교해봤을 때 가격 경쟁력이 있잖아. 잘 팔리겠지. 그럼 반대로 국내산 철강은 가격 경쟁이 없으니까 안 팔리겠지. 안 팔리면 기업들이 뭐 해야 되니? 파산. 바로 파산하는 게 아니지. 야 물건 조금 안 팔린다고 바로 파산하냐? 쉽게 그렇게 파산 안 돼. 가격을 내려야죠. 아니지. 구조 조정을 하지. 직원을 잘라요. 그러니까 맞아. 네 말대로 얘네들도 같이 치킨 게임 하면 치킨 게임을 많이 들어봤냐? 치킨 게임. 이 용어도 모의고사 자주 나오는 용어야. 치킨 게임 뭐냐면은 너희 한번 쉽게 생각해봐. 요즘에 동네에 치킨집 되게 많지. 치킨집 되게 많잖아. 네. 그러니까 그 치킨집끼리 뭐해? 경쟁. 경쟁해야 돼. 어떻게 경쟁하겠니? 가격. 그러니까 보통 가격 경쟁 많이 한다. 근데 그러다 보면 서로 가격을 낮추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돼? 경쟁하는. 둘 다 별로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야. 그러니까 치킨 게임은 뭐냐면은 서로 간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제사를 깎아 먹어가면서 경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그 끝은 이제 안 좋지. 그러니까 제살 깎아 먹어서 하는 경쟁을 치킨 게임이라고 얘기를 한다. 담합을 다 같이 가벼워. 물론 치킨 게임 하면은 소비자들은 개꿀이긴 하지. 네. 공급자들은 힘들겠지만 소비자들은 되게 이익을 보긴 해. 요즘 누가 어쨌든 간에 국내 철강이 해외 철강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밀리니까 결국에는 자기 노동자들 갖다가 해고시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얘네 그 가격에 그대로 팔게 하면은 안 되겠지. 너네 우리나라에 철강 팔 거면은 관세 3,000원 더 내. 그럼 11,000원이 되잖아. 그럼 들어오더라도
국내 철강의 가격 경쟁력이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세가 그러니까 수출을 할 때 그 나라의 수출 그뭐 입국 비용 뭐 그런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입국 비용 같은 거예요. 뭔 입국 비용이야?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근데 이게 더 비싸게 팔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금액을 매기는 거예요? 관세를 때리면 관세를 매기는 목적은 수출하려면 돈을 내는 그러니까 수입산 상품이 국산 상품에 비해 지나치게 좀 저렴하면은 국내산 상품이 안 팔리잖아. 그럼 국내 기업차들이 힘들어지잖아.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함이지. 아니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해외 거를. 아, 그럼 얘네 걸 가격을 더 낮춰서 팔려고 하려면 얘네 입장에 더 땡큐지. 아주 해외에서 돈을 줘야지 수출을 쓰. 맞아. 그렇게 해주는 줄 알았어요. 주말은 정말 경제를 못하는 거야. 다시 한번 깨달았어. 자, 다음 질문. 관세 때려서 가격 올려서 못 팔게 할 거면 처음부터 수입을 안 하면 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경쟁이 있죠. 뭐 그게 알바는 약간 받고 그러니까 네 말은 관세 붙일 거면 아예 애초에 수입을. 네, 하지 않고 우리나라 거만 사게 하면 굳이 관세를 때려가면서까지 근데 국내산 철강이 우리 기업체들의 수요를 다 감당 못하면, 그래. 만약에 우리 기업체들이 필요한 철강이 10인데 국내 철강이 공급할 수 있는 그 상한치가 7밖에 안 된다면 그러면은 수입은 필요해. 기업들끼리도 싸우겠네. 국내 철강하고 영업버스터 1kg 2,000원. 네, subsequent는 무슨 뜻이에요? subsequent? 예, 형용사요? subsequent요. 이거 결과잖아. 그 consequence는 subsequence. sub sequence. c 좀 아는. 퀀스 이것도 결과로 쓸 수 있고 보통 이거를 subsequent라는 단어를 쓸 때가 많아. 그럼 잇따르는 그런 의미입니다. 경제 지문이 왜 이렇게 많지? 꿀이니까. 과학으로 다 채우면 문제가 되게 많지. 어우 씨 갑자기. 자, 다 했냐? 봐. 만약 너가 충분히 높은 관세를 enough가 부사로 쓰였잖아. 그럴 때는 형용사 뒤에 있어야죠. 충분히 높은 관세를 부여한다면 그들의 일자리는 정말로 보호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그들이 누구야? 이게 누구야? 국내 철강 노동자들이야. 뭐로부터 보호될 거야? 해외 철강 회사와의 경쟁으로부터. 다음. 그러나 이 의도치 않은 결과가 있는데 그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바로 몇몇 오토 워커스가 자동차 노동자들이에요. 자동차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해외 경쟁에 will be lost,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게 뭐지? 우리는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 관세를 국내 철강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위험에 직면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막기 위해 뭐 하자고 해? 관세. 해외 철강이 관세를 매기자고 해. 그러니까 이제 국내 철강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한 초기의 목적은 뭐가 되겠냐? 초기의 목적은 달성하는 거야. 근데 의도치 않은 그 결과가 있었어요. 그 관세를 매길 때. 그게 뭐냐면은 철강이 아니라
자동차 회사들의 어떤 일자리가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해외 어떤 이 해외의 경쟁이 해외 누구와의 경쟁이야? 해외 자동차 회사와의 경쟁이지. 왜 그럴까? 자, 관세인데 철강 노동자들을 지키는 그 관세는 증가시킨다. 뭐를 증가시켜? 철강의 가격을 증가시킨다. 그 다음 어떤 철강이야? 국내 자동차 제조사가 필요한, 얘를 굳이 표시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need to 부정사라는 표현 있잖아.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얘는 그렇게 보지 말라고. 얘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이거는 need 따로 to 부정사 따로 봐. 뒤에 있는 to 부정사를 갖다가 부사 취급해.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럼 지금 여기 need에 뭐가 없는 거야? 목적이 없는 거잖아. 그죠? 그들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국내 철강 노동, 국내 어떤 자동차 회사들이 필요로 하는 그 철강의 가격을 증가시켜 버린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대어가 의미하는 건 누구야? 너는 이거 대명사 파악 잘 된다 이 친구는. 이거 누구야? 도메스틱 오토모가 그래, 얘야. 국내 자동차 제조업자들의 자동차.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거 아까 괜히 지었다 진짜. 아까 그거 다시 그냥 쓰면 되는데. 자, 국내 철강이 10,000원이야. 그 다음에 해외 철강이 8,000원이야. 자, 국산 자동차 회사가 원래 철강을 국내산은 안 쓰고 얘를 쓰고 있었어. 근데 지금 얘 관세 붙였잖아. 11,000원에. 그럼 지금 얘네들은 8,000원에 쓰던 거를 얼마에 써야 돼? 11,000원에 써야 돼. 그럼 또 이렇게 만나? 야, 그러면 그냥 이거 쓰면 되잖아. 이걸 써야만 하는 이유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그 국내산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어떤 철강의 어떤 퀄리티를 갖다가 뭐 얘네는 맞출 수 있지만 얘네는 못 맞출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얘를 써야만 되는데 이 가격이 11,000원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걸 써야 된단 말이야. 누구 때문에? 정부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너네가 한번 이 이유의 상황 예측해봐라.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11,000원짜리 써야 돼. 그럼 지금 3,000원만큼 제조 단가의 상승이 일어났지. 그러면 자동차 그 최종 어떤 자동차 가격 뭐 해야 돼? 비싸죠. 비싸게 팔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이제 그 뭐냐 맛이 남잖아. 어? 자, 그러면 원래 10,000원에 원래 1,000,000원에 팔던 어떤 자동차를 갖다가 이제 퀄리티가 좋아진 게 아니야. 똑같아. 근데 1,300만 원에 이제 팔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가격 경쟁력을 지니게 되지만 얘는 오히려 뭐 하게 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 아반떼 가격이 3,000만 원이었는데 아반떼 가격이 8,000만 원이었는데 이제 아반떼를 1억 2천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내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은 생각하겠지. 그 돈이면 씨발 그냥 BMW 사고 말이지. 이래 버린단 말이야. 어? 됐어? 자, 다음. 근데 실제로 현재 국내 국내 자동차 시장이 이래 진짜. 국내 자동차 가격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흔히 말하는 독삼사라고 하지 않냐? 뭐 BMW, 뭐 벤츠, 뭐 이런. 너 그런 생각 안 나냐? 요즘 들으면 대체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 해외 차가 많은가? 호랑배. 어? 이런 요인도 있어. 그 돈이면 차라리 그냥 수입차 사고 만다라는 그런 것도 있어 사실. 산차가 좋은 거 아니야? 해외차 유지비가 좀 많이. 맞아. 국산차가 좋은 거는 정비 보수가 편하잖아. 근데 해외차는 한번 고장 나고 하면은 굉장히 좀 귀찮은 일들이 많잖아. 비싼 기름 먹지 않아요? 맞아. 그거는 특수한 자동차들 있잖아. 뭐 특수한 자동차들 있잖아. 뭐 그런 차들은
비싼 길을 먹기도 하지. 그 다음에 연비도 쓰레기도 하고. 우리 팀 전략 쓴다. 고급 휘발유 같은 거. 우리 차를 위해서 휘발유 사겠어. 어디서 나왔었지? 자, 봐 이거. 자, 그 결과 국내 자동차 제조업자들은 그들의 자동차 가격을 증가시켜야 된다. 원자재가 올랐는데 뭐 어쩌겠어. 자, 뒤에 여기서 얘는 분사구 뭐냐? 뭐 하면서 이 대비에 있는 거는 제조업자들이 아니라 제조업자들의 차야. 국내산 차야. 그러니까 국내산 차를 얘를 구조를 이렇게 봐봐. 메이크를 잠깐만 동사로 봐볼게. 얘를 목적 취급해. 그 다음에 부사고, 얘 수식하고, 그 다음에 얘 목적격 보이 구조야. 국내산 자동차를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이게 만든다. 뭐에 비해? 해외 자동차에 비해서. 그러니까 국내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자, 그래서 가격을 증가시키는 것은 국내 자동차 판매량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자, 그리하여 몇몇 국내 자동차 노동자들은 그들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 됐지? 자, 한번 정리를 해보자. 처음에 관세기를 매긴 의도, 목적은 뭐였어요? 우리나라 국내 철강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그 역할을 했냐 못했냐? 했어요. 해. 근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하나 있었다.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오히려 좋댔어. 왜? 철강을 갖다가 원래 수입하던 철강 가격이 올라 머리꼴이거든. 자, 그러면은 이 정책을, 이러한 관세 정책을 만든 놈은 뭐를 고려하지 못한 거예요? 이러한 걸 고려하지 못한 것이지. 그래서 글의 주제를 되게 쉽게 말하면 뭐냐? 어떤 정책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다. 근데 이거를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로 바꿔봐. 당위성을 가진 문장으로. 정책을 결정할 때는 뭐 해야 된다? 다 고려해야 돼. 다 고려해야가 아니라 다 정책을 고려할 때는 정책에 따른 정책 영향, 주 대상뿐만 아니라 구원. 그 외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자, 주제 씁시다. 근데 우리가 정책이라는 게 만들기가 쉽겠냐 어렵겠냐? 어려워요. 어렵겠지. 그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니? 정책 결정이 어려운 문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단 말이야. 왜? 고려될 게 하나가 많으니까. 아니지. 승용차에서가 아니라 장갑차에 쓸 수도 있지. 소를 많이 쓸 수도 있지. 뒤에 완성시켜봐. 물론 느낄 수 있다. 라우스. 맞아. 너네 그 단어 외운 거에 있는 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단 말이야. rise가 뭐야? 일어나다. 일어나 발생하다. arouse는 불러일으키다. 불러일으키다. 어라이스가 명령이에요. 어? 어라이스가 명령도 돼요.
뭐라는 거야? 아니에요. 개소리 했지. 근데 어라우스에 흥분시키다 있잖아. 라우스 아닐까? 네, 어라우스. 라우스는 맞아. 라우스가 불러일으키다 아니야.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가 하면 뭐가 있니? 감정을 이끌어낸다, 흥분시키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라우스는 자극시키다 의미도 있어요. 밑에 이것도 적어. 그래서 뭔가 당위성을 포함하게끔 뭔가 해야 한다는 말을 바꾸면 얘가 돼. 너네 이렇게 안 하면은 여기 예시 나와 있는 것처럼 국내 자동차 회사들처럼 그런 어떤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죠. 왜? 뭐지? 왜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지?